윤석열을 우리가 키운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은 윤석열을 바치고 윤석열을 바로 지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정치는 지금 엉뚱한 놈이 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또 망해. 또 탄핵된다고 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 말을 좀 듣지도 않겠지만은 옆에 있는 보좌관들은 들어요. 이 방송을. 보좌관님들 빨리 이거 리포트해서 정가훈 목사의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이라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해주세요. 뭐냐? 괜찮아요. 저녁에 술 먹는 버릇 괜찮아요. 술 드세요. 실컷. 테이프가 끊길 때까지 먹어도 괜찮아. 괜찮은데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테이프 끊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할 일 이거 있죠. 지금 주사파 척결 빨리 문재인 깜빡 넣어요. 이재명 깜빡 넣고 그 10,000명을 구속시키라고 막 혁명하란 말이에요. 혁명. 이걸 안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뭐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저녁에 테이프 끊겨 술을 먹는다. 그거는 국민들이 용서 안 해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괜찮아요. 김건희 괜찮아요. 논문 조작해도 괜찮아. 논문 조작 안 한 놈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논문 안 뺏겨 쓴 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국정감사하자고 특검하자고 우리 다 지켜줄 테니까 김건희 여사도 지켜줄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내가 말한 이건 하시라고. 그 속에 있잖아요. 분노가 원래 있는 분노대로 하시라고요. 옆에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대통령은 고독한 겁니다. 원래가 혼자입니다. 혼자. 누구 옆에 말 들을 필요도 없어. 하늘로부터 받은 느낌을 집행하면 되는 거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들끼리 다 놀아먹고 주사파 세력 나라를 망쳐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척결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순서의 1번입니다. 1번. 다 전체를 척결해서 자 이제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또 오늘은 김국선 선생님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 연설을 듣고 지금 맺는 말을 하니까 그 연장선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연설 하신 그 초심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배 굶고 춥고 떨고 할 때는요 벌을 극복하겠다는 그 정신이 커대요. 네. 그러나 이제 또 배부르고 온화하고 큰 집에 두고 가면 그때 가졌던 생각이 없어지지요. 우리 흔한 말로 화장실 두고 갈 때야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에 지탱할 때 이제 연설에서 말한 그 진수의 내용을 대담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적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목사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천만 운동에 기초한 자유통일 정신 이 힘을 믿으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힘을 믿을 때 그런 본심에 기초한 막강한 권력으로서 좌파 세력을 청산도 할 것이며 더욱이는 우파 세력에 남아있는 간상배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이 이 세력을 믿고 그것을 정치적 동력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자. 이런 정신을 골자로 가지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충훈 박사님 말씀할 차례인데 아니 지금 새로운 정부가 1차 구성이 실패했고 지금 심지어 청와대 지원까지도 어제도 뭐 30명을 잘랐다 그러는데 자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다시 세울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꼴 좋은 말이지 바깥에 외곽 단체들 이충훈 박사님 같은 분들을 왜 세종 연구소에 왜 그 원장을 안 세웁니까? 1인자 아닙니까? 누구한테 뭔 영향을 받아서 안 세웁니까? 김학성 교수님 같은 분들 왜 안 데려갑니까? 정신 나갔어요 다들. 뭐 사람들 다 자르고 새로 바꿔봤자 또 그놈이 그놈인데 뭘 어디서 사람이 와요? 어디서 오기는. 그리고 김국선 선생님 같은 분들 빨리 좀 정치를 좀 현란하게 해야죠. 명예국정원장으로 임명하세요 빨리.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야 북한이 겁을 먹어요. 이런 것을 정치를 못 하시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말이야. 현란하게 말이야. 자 우리 이 박사님 마지막 말씀. 네. 예, 저는 뭐 그 오늘 지금 그 대구에서 이제 연설하시는 거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 연설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자유의 닥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모토가 자유의 확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연설문 중에 자유를 외국 이게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외세와 힘을 합쳐서 전 세계의 자유를 확산하겠다. 그거를 저는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이루는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주사파들이 이게 드글드글하는데 이들을 놔두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또 동시에 공격해서 이제 북한을 자유국가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잘 하라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천만 조직 운동을 하는데 이 막강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아니 다시 때가 좀 쓴소리 하자면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번에 다 자르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다 자르는 것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도 일조했고 제 말을 많이 반영해 줘서 감사한데 자르는 게 대수가 아니니까 자르고 그럼 어떤 사람을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또 연말 전에 또 잘라야 될 2달 만에 앞으로 또 잘라야 될 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의 줄을 같이 서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제 10대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명실상부한 10대 강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30은 3만 불 이상, 50은 인구 5천만, 인구 5천만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6번째 가입한 나라입니다. 또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하계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4개를 개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면요. 전과 사범의 검사 사칭에 형수 욕설에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이 있고 영화배우와 뭐 어떻다 말이죠.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사건 관련자 4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대장동 의혹에 뭐 유한기인가요? 그다음 김문기 이 양반들도 지금 사망을 했고 변호사 대납 의혹을 말한 사람도 사망했어요. 법인 카드 조사받은 참고인이 사망했습니다. 참고인은 보통 피의자가 안 되거든요. 사망했단 말이죠. 4명이 이재명 근처에 있는 전과 사범 근처에 있는 4명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가 제대로 파헤쳐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6개국,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에 저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로 우리가 전락을 한 것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안보 문제를 다시 강화한 것을 우리가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은 하루속히 이재명 문제, 문재인 문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민노총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고 있는 반국가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예컨대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노동 삼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대우조선에서 47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번에도 지금 하이트 진로 맥주를 갖다가 뭐 방해하는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태 추이를 보겠다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현재 지금 불법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너무 이 사태 추이를 본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런 태도는 바로 불법이 보여지면 바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태 추이를 봅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5년도 12월 달에 뉴욕에서 대중교통 파업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요. 뉴욕시가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한 줄 아십니까? 노조에 대해서 하루 100만 달러를 내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 하루에 10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300대 1이면 1013억이에요. 지금 한 20억도 넘을 텐데. 근데 파업 노조원에게는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파업 일수 하루당 그들이 받는 2달치 봉급을 벌금으로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 100만 달러, 노조원 한 사람한테는 2달치 임금의 벌금을 때리겠다고 하니까요. 노조가요 3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경찰관한테 덤빌 수 있습니까? 파출소에 들어가서 우통 벗고 경찰한테 덤비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10대 강국에 속하는 나라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다른 것도 다 이재명도 구속하고 문재인도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 바로 대처하고 공권력 투입돼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이 나라는요 앞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노조의 나라가 됐고 민노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달라. 만일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잘라버리세요. 그런 장관 데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혁명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뭐 여기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뭐 이충훈 박사님이 뭐 능력이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출세할 마음은 좀 없습니다. 제 그 집사람이 잘 압니다. 십자가를 지르니까요. 아니 뭐예요. 정말. 근데 저는 뭐 목사님 모시고 애국 운동하고 말씀 양육 받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여하튼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금 뭐 3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잘하실 것을 믿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애국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서 일을 하되 단호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민노총 목숨 걸고 처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이천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잘 보십시오. 지금 물갈이 하고 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다 자르고 새로 지금 보강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에 계속 자르고 새로 이 일 하다가 절반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바둑 얘기를 하자면 바둑은요 5급짜리를 10,000명 모아놔도 5급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바둑 도대체 모릅니까? 그래도 검사님이니까 바둑 기본은 아실 거 아니에요? 몇 급이십니까? 나는 아마 2단입니다. 아마 2단. 내 바둑의 도사입니다. 바둑은 5급짜리를 10만 명 모아놓고 한수를 놓으라고 연구 검토하고 1년 내내 어디 놓을까를 토론회하고 해서 놔도 그건 5급이에요. 조은현이가요 딱 10초 안에 딱 놓으면 그건 9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새로 보강되는 사람도 다 5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5급짜리인지 이게 단짜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대통령 앞에서 벌벌 떨면서 눈치만 이렇게 쳐다보고 보신주의에 빠져서 시키는 일만 하도록 그리고 절대로 사고 안 내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서 내 퇴직금 지켜야 된다. 괜히 내가 말이야 무리한 일 하다가 퇴직금 날라간다. 그런 인간들은 다 자르라고 다 자르고 어떤 사람 임명해야 되느냐? 사고 치는 사람을 임명하세요. 사고 치는 사람을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고르기 위한 또 전반의 일은 뭐냐? 그 사람의 논문 보세요. 논문에서 뭘 주장하는지를 논문도 하나 안 보고 사람들을 선택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연설 보세요. 연설을 평소에 뭐라고 연설했는가. 그러면요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최고야 최고. 내가 보면은 뭔 연설을 안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그 사람 속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 자기
그 퇴직금 지키고 사고 안 내고 조용히 있다가 전반기 끝나면 저 사표 내고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국회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이 공무원들요 이 흐름을 내가 다 안다고요. 이천 교수님. 네, 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제가 주식도 보니까- 조금 바뀐 다음에 깜방 안 갈려. 네, 네. 제가 그 공직 생활을 27년간 하면서 네. 공무원들의 생리를 좀 보니까요. 대통령이 방향을 딱 잡으면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방향을 안 잡아주고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지나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 공무원이 지금 하는 거를 내가 쭉 좀 관찰해 보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어. 완전히 올스톱이라고. 소스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방향타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고 그렇지. 어디로 가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줘야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네. 안 그러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절대로 중도에 있지 않습니다. 중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요. 맞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 세력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힘을 모으고 해서 지금 이 정권을 창출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격려해주고 인정감을 부여하면요 울부를 가지 않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불을 붙이고 활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이게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예. 인사조치에서 나타나야 예, 예. 돼요. 만약 바로 그게. 우리 우군을 안는 것을 먼저 안 하고 중도를 안으면요 우군들이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첫째는 그래서 우군을 먼저 안는 걸 하고 우군으로 하여금 중도를 안게 하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상대 진영을 갈라치게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모르고 따라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한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된 어떤 도저히 이제 부재불능한 세력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대한민국 긍정 세력은 이탈하도록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긍정 세력들은 이걸 통합을 해서 공고화하는 체제를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군을 먼저 안고 그 다음에 정치하라. 두 번째는 그 상대 진영을 갈라치라. 이렇게 두 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걸 좀 공부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지금 1000만 조직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1000만 조직에 대해서 자유통일 주제로 갔다가 주사파 척결 갔다가 이거보다가 더 약발 빠른 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 찬성 반대. 좌파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95%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거든요.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란 걸 우리는 빨리 알아낸 거야. 알아내서 이제는 길거리 서명할 때 주한미군 철수해요? 반대요? 찬성해요? 이게 물어봐. 주한미군 누가 철수해요? 그래요. 서명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처럼 좀 하시라고요. 도대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허덕허덕 되지 마시고 뭐 포항 가서 뭐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고 이건 다 때우기 정치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행동을 해도 생각은 벌써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중반에 가야 돼. 중반. 다시 말해서 2년 후에 있는 총선에 꽂혀 있어야 돼요. 총선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못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합니다. 생각을 거기다 두시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지지율이 48%가 왜 지금 20%대로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니까 그런 거예요. 희망을. 어떻게 드릴까요? 구체적인 말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3개 내지는 4개 주제로 나눠서 총리, 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경제파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명령하시라고요. 전두환식으로. 꼭 내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또 이렇게 익사를 부려도 괜찮아요.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지지를 쳐야 한다고 하더라.
이런 농담도 해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는 경제 몰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요. 전두환식으로. 경제 파트 5% 성장시켜. 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할 거야. 방법 난 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도록 하시라고요. 만약에 5% 성장 못 시키면 감독 난 또 뒤로 물러서 이렇게 올 연말까지 파트별로 이것은 윤석열한테 걸리면 죽는다. 결과 3% 5% 성장시키는 대안을 내놔. 대안 내놓고 그때 가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국민이 봐도 아 저렇게 하면 5%가 경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빨리 만들어. 두 번째는 외교안보 군사입니다. 그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이 세력을 모아서 이렇게 명령하시라고요. 나는 군사 몰라. 결과만 가지고 말하겠어. 3년 안에 통일시켜. 이래야 국민들이 희망이 생기지요. 희망이. 맨날 말이야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잡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안에 통일시켜. 어떻게 시킨지 내가 알면 내가 직접 하지.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거야. 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할 거야. 더 이상 방법 나한테 묻지 마. 나는 몰라 그거. 결론만 가지고 말할 테니까 3년 안에 통일시켜.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를 설득을 하든지 다시 남북한 회담을 다시 하든지 북한의 강요들을 설득하든지 방법 난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 결과만 가지고 말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시고 세 번째 파트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 또 사회수석 요 세 덩어리를 모아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주사파 세력 척결해.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해산시켜. 방법 난 몰라. 내가 알면 내가 직접 하지. 당신들은 이거 안 하려면 뒤로 물러서. 요렇게 3개 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명령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용기 없으시면 대통령 사표 내세요. 또 우리는 5년 동안 또 버벅거리다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다시 내줄 바에는 차라리 사표 내시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저 사람 말을 들어야겠다. 저 사람 말을 안 들어야겠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뭐냐?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예스맨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알랑방구 끼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대통령 잘하십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들어야 될 사람은 뭐냐? 대통령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이렇게 하시려면 대통령 그만두세요. 요 사람 말을 들으시라고요. 그 사람 말을. 자,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송으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또 할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은 1000만 명의 시청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긴장을 해서. 이야, 화달짝 놀래. 국민들 전체가 화달짝 놀라서 이게 뭐야 도대체가. 왜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통치하에 왜 들어갔어? 근데 보세요. 10,000명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상태는 100% 망한다니까 나라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 약 한 2만 명 되시는 다른 뭐 유튜브 방송까지 2만 명 되신 분들은 이거 방송 오늘 이거 끝나는 것을 퍼나르세요. 퍼나서 오늘 저녁에 사후의 방송 100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송편 먹으면 뭐예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방송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후반기에 내가 말한 거 대구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한 거 이 사람의 이 연설은 본능으로 한 것이다. 원고 가지고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나는 잡아내는 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신영복 간첩 이것도 내가 제일 먼저 잡아낸 거예요. 또 2006년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 기재 이전이 결정됐다. 이것도 제가 최초로 잡아낸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저것이 본질적인 말이다.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오늘 방송을 빨리빨리 퍼날려요. 전체 혁명입니다. 혁명. 이거 안 들으려면 대한민국 떠나라고 하세요. 빨리빨리 해서 우리는 3년 안에 통일해야 되고 그 전에 전 단계로 10월 3일 날 우리는 1000만 명 총출동 이성만 광장의 혁명을 10월 3일 날 우리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쫑꼬를 줘서 미안한데 참 나도 어떻게 돼서 말투가 이렇게 됐는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고향 잘 다녀오시고 어디 계시든지 내일 10시에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패널 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먹쥐고 우리 한번 다시 하고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